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확진자가 2,700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도 20%나 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자들의 감염 증상은 매우 경미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업소나 주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방역 조치입니다. LA 한인사회 선거구제주 중 공청회 참여 열기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80명 중에 한인은 단 5명에 불과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참여 건수가 일주일 만에 5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연방 실업수당 조기 종료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개막합니다. 한국 축구는 최약체로 분류되는 뉴질랜드에게 1대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일본 도쿄올림픽이 마침내 내일 개막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확진자 수가 오늘은 2,7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는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카운티 보건군 백신 접종자들의 확진율이 크게 올라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20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767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주민 10명 가운데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vaccines are 93% effective against the Delta variant in preventing serious illness and death. And I think we're seeing, very similar numbers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I do think the one thing that it's important to note, although, we're still looking for conclusive studies on this. 돌파 감염이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확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5월과 4월 돌파 감염률은 각각 11%와 5%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70에서 80% 정도의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일단 집단 면역이 되려 그러면 그 70% 80%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단 면역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이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했던 겁니다. 이거 사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접종률은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돌파 감염자는 백신 비접종자에 비해 미미한 증세만 보이고 있다며 서둘러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감염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기존 변이보다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증식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알파 변이가 지난해 8월에 등장했는데 서서히 상승하다가 올해 초 3차 대유행을 이끌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지금 99%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변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93%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델타 변이가 7%에서 70%까지 상승하는데 평균 2달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델타 변이 상황을 보면 정점을 치렀는데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연구의 델타 변이는 더 빠르고 더 많이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연구를 보면 기존 바이러스는 감염자 접촉 후 6일 후 검출됐지만 델타 변이는 4일 걸렸습니다. 증식 속도가 빠른 만큼 다른 사람을 더 빨리 감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잠복기가 짧아서 결국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는 한 2배 정도 이상의 어떤 전파력을
다행히 우리나라는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험 신호도 보입니다. 알파 변이 감염 때 위중증을 앓을 확률이 1.95%였는데 델타 변이는 3.7%로 2배에 가깝습니다. 델타 변이는 건강한 젊은 층 감염자가 많은데도 위중증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델타 변이가 정점에 치닫기 전에 백신 접종에서 빠진 어린이 청소년과 20, 30대에게 빨리 또 많이 백신을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업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진단서를 확인한 다음 출입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도 전용 기자입니다.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LA 지역. 일부 LA 지역 주점과 식당들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아예 입장까지 금지하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LA 지역 유명 주점인 더 쇼트스톱 등을 포함한 12곳 이상의 업소가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출입하는 고객의 신분증과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증명서나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 테스트 음성 판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나이트클럽들은 백신 접종은 물론 입장객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 지침에서 더 나아가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해 현금 거래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주점 등 업소들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고객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 업종으로도 계속 번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를 단일화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참여가 너무 부족해 과연 단일 선거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도 한인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처음으로 진행된 LA시 선거구 재조정 커뮤니티 공청회. 한인과 히스패닉 등 한인타운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인은 약 15명, 취재를 위해 참여한 언론을 제외하면 한인은 5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어떤 요구하고 싶은지 그거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통합해서 얘기해서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타인종도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로 활동해온 위원장은 이번에도 참여하게 된 이유가 한인타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선거구 재조정을 향한 한인들의 열정이 인상 깊었고 올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main reasons why I agreed to come on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commission this time around is precisely because of Koreatown. I think some improvements were made 20 years ago. I feel proud about that. I watched what happened 10 years ago with some dismay, quite frankly, and I think we've got some work to do. 위원회는 투명성도 약속했습니다. 지도는 이미 그려져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alues like equity and transparency, right? Being open, about our information, is very key and very important for this commission. 선거구 재조정은 한인타운의 경계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LA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TF팀은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학생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UC 이사회가 결국 신입생 등록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UC 계열 대학이 내년 가을 학기 신입생부터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UC 이사회가 2022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4.2%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34 인상되는 겁니다.
1학년 때 한 번 오른 등록금은 재학 기간 동안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번 등록금이 인상된 뒤 재학 기간 최대 6년까지는 등록금 인상이 없습니다. UC 측은 그동안 재정난으로 인해 강의실과 기숙사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을 통해 강의실과 기숙사를 늘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UC 이사회는 5년 후 다시 등록금 인상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과는 달리 5만여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35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는 모두 4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는 한 주 만에 13,000건이나 크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이 조기에 끝나는 주가 증가했고 델타 변이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1년이나 연기된 끝에 우여곡절을 겪은 도쿄올림픽 마침내 내일 개막합니다. 올림픽 열기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먼저 현지 분위기부터 취재했습니다. 박찬법 기자입니다.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도쿄올림픽 방송센터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취재진으로 북적일 만도 한데 몇몇 취재진만 썰렁한 분위기 속에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I was also in Korea and Pyeongchang for the Winter Olympic Games in 2018. To tell you the truth, I think it's very sorry, very ashamed. 선수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올림픽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시민 역시 올림픽 분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あまりないですね。なんかテレビ見るとオリンピックのことやってるけど自粛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 일본 도쿄의 대표적 관광지인 오다이바도 썰렁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을 걷다 보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이 서지 말고 계속 걸어라 이런 안내 문구도 있고요. 또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이 도쿄올림픽을 알리는 현수막은 이렇게 걸려 있긴 한데 이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해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메달 7개로 5회 연속 톱10 진입을 노리는 대한민국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금 사냥을 시작합니다.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양궁과 진종호가 출전하는 사격,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펜싱에서 최대 금메달 5개까지 노립니다. 선수들이 신경 쓸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선수단 가장 고참으로서 후배들 잘 이끌면서 경기 준비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땀을 흘려온 태극전사들은 도쿄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릴 순간만 그리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이번이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인 배구의 김연경 선수. 자신에게는 마지막이라는 배주진을 쳤습니다.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투혼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계속해서 유병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연경이 밝은 표정으로 결전지 아리아케 아리나에 들어섭니다. 첫 훈련부터 강스파이크를 연거푸 코트에 내리꽂았고 블로킹에 성공하자 환호하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에 이은 세 번째 올림픽 무대. 일찌감치 도쿄를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선언한 김연경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올림픽에 와서 사실 이렇게 많이 기념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더 많이 이번 올림픽은 더 이렇게 찍게 됐는데 준비한 만큼 코트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위 브라질, 개최국 일본 등과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6개 나라 중 4위 안에 들면 8강에 진출하는데 조별리그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야 토너먼트 대진이 수월해집니다. 김연경은 첫 경기인 모레 브라질전부터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마 브라질 선수들도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변이 사실 많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시차나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한테는 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목표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위해 배구 여제 김연경은 마지막 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병민입니다. 긴 부상 끝에 9년 만에 다시 올림픽에 나서는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 감각을 끌어올리는 현지 적응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권정훈 기자입니다. 양학선은 도쿄 입성 후 처음으로 경기가 열리는 무대에서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자신의 주무기인 난도 6.0의 양원 기술 연마에 중점을 뒀는데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세 바퀴를 비튼 뒤 착지가 불안했습니다. 양학선은 아쉬운 듯 땅을 쳤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못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남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재발로 조건부 국가대표라는 꼬리표를 단 채 간신히 올림픽 티켓을 따낸 양학선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선전 1등으로 들어가서 결승에서도 1등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유망주 신재환도 역시 난도 6.0의 요네쿠라 기술을 다듬으며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남자 체전은 강세 종목인 도마 외에 마루 운동에 나서는 류성현에게도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위로 태극마크를 단 19살 류성현은 주종목 마루 운동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고난도의 신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 두 바퀴를 도는 연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해내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 올림픽 축구는 충격의 1패를 당했습니다. 최약체로 평가되는 뉴질랜드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마지막 문전 처리가 여전히 미숙했습니다. 보도의 김영렬 기자입니다. 올림픽팀은 초반부터 의욕이 넘쳤습니다. 점유율의 우위를 앞세워 뉴질랜드를 몰아붙였지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좋은 기회에서 권창훈이 헛발질을 해 아쉬움을 남겼고 황의조가 날린 회심의 헤딩슛은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43분엔 권창훈의 왼발 발리 슈팅이 골대를 넘어가며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후반 이동준과 이동경, 송민규를 한꺼번에 교체 투입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22분에 이동준의 패스를 받은 이동경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수비수에 막힌 이 장면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계속 기회를 날린 올림픽팀은 25분에 통한의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조벨의 슈팅이 정태욱을 맞고 골문 앞으로 흐르며 크리스 우드에게 오른발 슛을 허용했습니다. 올림픽팀은 이후 맹반격에 나섰지만 체력까지 떨어지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1대0으로 져 남은 조별리그 2경기가 가시밭길이 됐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빨리 회복을 해서 이제 남은 2경기 이제 모든 걸 걸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아쉬움을 털고 오는 25일 다시 이곳 가시마에서 루마니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한편 루마니아는 상대 온두라스의 자책골로 1대0으로 이겨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57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을 직접 유치했던 아베 전 총리가 개회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겁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승재 특보니 전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네, 아베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명예 최고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도쿄의 코로나 긴급 사태와 무관중 개최를 이유로 조직위에 개회식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도쿄올림픽 유치를 주도했고 5년 전 리우올림픽 폐막식 당시 직접 게임 캐릭터로 분장해 깜짝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도쿄올림픽을 2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IOC와의 협상을 통해 1년만 연기하기로 한 것도 당시 아베 총리입니다. 이런 아베 전 총리가 올림픽 개회식에 불참하기로 한 겁니다. 이걸 두고 SNS 등에서는 상황이 불리하니까 도망치는 거냐, 비겁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 홀로코스트를 개그 소재로 삼은 게 논란이 됐습니다. 도쿄 조직위의 인사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월에는 수장인 모리 위원장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러났고 개폐회식 총연출자도 연예인의 외모를 비하했다가 하차했습니다.
또 그제는 음악 감독이 학창 시절의 학폭 논란으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아소 부총리가 40년마다 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있어 왔다면서 이 저주받은 올림픽이라는 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개회식 직전까지 인사 참사가 잇따라 터지면서 말이 씨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LA 한국문화원의 K-팝 강좌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판매되는 머핀이 리콜 조치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은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한국문화원의 K-팝 강좌가 재개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K-팝 댄스 보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은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K-팝 강좌를 재개하고 온라인 수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뉴욕 시형 아파트 놀이터 89곳이 안전 문제로 폐쇄됐습니다. 시정부는 전체 710곳 중 89곳이 안전 문제로 폐쇄됐으며 코로나로 인한 예산 집행 중단으로 닫힌 놀이터들의 수리 오픈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와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는 일부 머핀이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프레시니스 게런티드와 엉클 윌리스, 더 월리크럼 등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는 블루베리와 초콜릿칩, 바나나넛, 오레오 맛 등의 머핀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코마에 위치하고 있는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근무하던 한인 장교가 세인트 헬렌스에서 실종됐습니다. 카울리츠 카운티 셰리프국은 육군 제1사단 소속 양모 중위가 지난 18일 세인트 헬렌스의 콜드워터로 산행을 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으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주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8월 6일자로 해제됩니다. 데이빗 이게주 지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4월 17일부터 시행해오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끊으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중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 왜곡을 유네스코가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징용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4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해 설명하는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선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유네스코 조사단은 지난달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후 군함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세계문화유산 선정 당시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다수 포함된 일련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징용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없었던 것 같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인권 침해는 없었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 수준에서 또다시 동결 조치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 ECB는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CB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This may also imply a transitory period in which inflation is moderately above target.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조치가 지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처럼 긴축을 선호하는 국가들은 물가 상승 우려에 금리 동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델타 변이가 접객업과 관광업 회복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내년 3월까지 대규모 채권 매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이미 채권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한 미 연방준비제도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유럽 주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7년 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7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거론하며 이낙연 후보 공격에 나섰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의원은 탄핵 소추안 통과 당일 사진을 인용해 반대 투표한 게 맞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시 이낙연 후보가 탄핵 소추에 반대 표결했다고 재강조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졌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SBS에 보관돼 있는 당시 국회 취재 영상을 살펴보니 찬반 표결에 참여했던 이낙연 후보의 모습이 일부 포착돼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혀 있진 않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도 후보 간 공방을 낳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2018년 민주당 대표로서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던 추미애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태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더트릭 선수라고. 이에 대해 추 후보는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것 같다며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심상치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입당을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도 이현영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양자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관의 2주 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상승, 윤 전 총장은 유지 내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며 거듭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은 당장은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가족 관련 검증 공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까르띠에 전시 기획을 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에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전시 기획을 한 회사를 김 씨가 인수했기에 이 회사의 영업 이력을 기재한 거라면서도 김 씨가 직접 기획하지는 않았으므로 실적에서는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속전속결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의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당내 입지 다지기에 힘썼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유럽, 그린 패스라는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출입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 박물관,
그리고 체육시설까지 사실상 백신 의무화를 도입한 겁니다.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